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양자 대결로 최종 압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본선을 치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3차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됐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한 결과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선 탈락 결과를 받아든 직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그랬던 것처럼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반대파인 김문수 후보와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가 각각 한 명씩 살아남아 끝장 승부를 보게 됐습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기겠다는 확신과 결기가 있습니다. 두 후보는 내일 1대1 토론회를 하고 모레부터 이틀간 다시 진행되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두 가지 투표 성적을 역시 50%씩 반영해서 오는 토요일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한 명을 선출합니다. 이렇게 컷오프 방식으로 또 3차 경선까지 진행하면서 치열하게 후보를 뽑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경선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하면서 결국 국민의힘 경선이 한대행과 단일화할 상대를 고르는 절차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항할 반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원 대부분이 하고 있다며 후보가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한 단일화 경선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경선 이후에 단일화를 위한 추가 경선을 할 수 있다고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윤석열 정권 실정 또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라며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공개 일정이 없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장동 재판 때문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선 체제로 전환하는데 이 후보는 이후에 청년 직장인들을 만나서 본격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이 후보가 직접 보수 진영 인사로 평가받는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선대위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경제 쪽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며 좋은 대통령이 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참여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과 우상호 전 의원도 총괄 선대위원장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총선 당시 비명 행사 논란 끝에 공천에서 탈락했던 박용진 전 의원도 선대위 합류 제안을 받았고 이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민주당 상임고문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도 어떤 형태로든 선대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선에 함께 뛰었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현역 자치단체장이라서 선대위 합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통합 행보를 코스프레라고 비판하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통합이란 말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보수 진영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부터 철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